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이 고삐 풀린 집값을 잡겠다고 엄포를 냈었던 문재인 정부가 오늘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이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40여 개 지역에 대출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강북은 전매 제한, 강남은 재건축 규제 이런 식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주춤하지는 않을까요? 네, 시장에 대한 궁금증 또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송성문 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날인지라 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정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주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네. 저희 전화 열어놓을게요.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네,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만 받겠습니다. 02-2077-6356번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로도 질문 받을게요. 문자번호 02545-7988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문만 무성하던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과연 시장이 우려했던 대로 강한 규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주목해야 할 부동산 대책의 핵심, 지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그동안 규제책 나온다 말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오픈이 된 건데 네, 맞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네. 어땠습니까? 좀 일단은 강도가 높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도를 높고 낮음을 따지면은 중상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네. 나왔던 내용들이 이미 좀 거론이 됐었고 또 우리가 좀 높은 염려를 했던 것들이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부분 이런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안은 나왔지만은 규제책이 나왔지만은 일단 예상되었던 것들이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을 이제 간략하게만 정리해 본다면 네, 일단 조정 기억이 11.3 대책 이후로 또 세 군데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광명이라든가 부산 지금 부산진이라든가 기장 이런 곳이 좀 추가가 돼서 좀 많이 오른 곳이죠. 예,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네. 이런 지역들은 이제 소유권 등기 전까지 점유가 좀 금지가 되고 또 중요한 게 LTV, DTI 얘기 많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7월부터는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 강화가 돼서 60%, 50%로 하향 조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한다는 게 좀 특이점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이제 주택 공급수를 지금 현행 3주택까지도 가능했는데 1주택 또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상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울이라든가 지방의 일부 지역들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지적 상승에 대한 어떤 핀셋 규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많이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조정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좀 도래될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 인상 추가로 또 하반기에 또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2, 3년 전에 공급이 많았던 이런 것들이 지금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약간의 규제는 가되 이런 것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선별적 조치를 일단 취해놓고 단계적으로 어떤 이제 적응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정부의 지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왔다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개입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또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계속해서 상승 여건이 이어진다라면 좀 더 큰 규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규제로서 아니면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 국면으로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정책이 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어떤 큰 윤곽이 오늘 이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저희 송 대표님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곳을 찾아주십시오.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변화하는 정책 속 투자, 성공 타이밍 잡기란 주제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학동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 오늘 정말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화 연결 저희 최대한 좀 많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해서 문의 넣어주셨습니까? 예, 저는 아니고 예. 강서구 마곡 MB 7단지 33평형하고요. 마곡동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마곡동? 마곡 MB 7단지 33평형하고 예. 마곡 엠벨리 7단지. 예. 그다음에 강서구 한강 자이 아파트 34평형하고 자이 아파트 어느 동이에요, 시청자님? 가양동. 가양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 34평형이랑 34평형 자이 아파트. 예. 예. 매수를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거기 쪽이 더 나아. 예,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시청자님 있죠? 지금 불러주셨던 마곡동과 가양동 이 두 개 물건 중에 어느 걸 사야 될까 이거 궁금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이 별로 좋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좀 궁금한 게 좀 많은데 연결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뭐냐면 지금 가양 자이 아파트하고 마곡 7단지하고 지금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뭐 또 매수 여건이 더 좋겠냐 이걸 보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곡지구 뭐 7단지도 있고 마곡지구에 여러 엠벨리가 많잖아요. 15단지까지. 마곡지구 내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은 뭐 인근에 있어요. 뭐, 강서 한강자이하고 마곡 7단지하고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마곡 지구는 크게 뭐 여기 중간 지역에 5, 6, 7, 8단지라든가 위에 1, 2, 3, 4단지, 아래쪽으로 뭐 10단지서부터 15단지 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은 마곡 지구 내에서는 이 7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좀 세게 거래가 되죠. 일단 선호도가 제일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그 중에서도 뭐 마곡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단지하고 비해서 임대 비율이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선호층이 많고 또 업무 지역과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곡 지구 내에서는 시세가 좀 세게 좀 거래가 되죠. 또 지금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예. 예,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뭐 8억대 중후반 9억까지도 호가가 나오는 것 같던데. 예, 그 정도 가죠. 이 자이 아파트도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한강자이. 지금 뭐 어차피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대한 어떤 후광 효과도 좀 보고 있고 좋은 데인데 지금 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이 아파트 주변으로는 신축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좀 오래된 거고 한강자이만 지금 뭐 최근 한 3, 4년 정도 좀 된 아파트라 비교적 신축이고 또 아파트의 네임밸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일단은 이 주변의 어떤 환경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좀 고급 주거지로서 이렇게 변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핸디캡으로 좀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뭐 도로 접근성이라든가 뭐 교통 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일부 새 아파트고 다 좋은데 주변의 어떤 여건이 아직은 고가 아파트로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향후에 마곡지구가 이제 올해부터는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오죠. 뭐 LG도 들어오고 코오롱, 뭐 롯데 뭐 이런 연구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서부터 하반기부터 내년 뭐 계속 시작입니다. 이런 거에 영향을 봤을 때 마곡지구는 가격적으로 하향
압력이 좀 낮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수요도 이쪽으로도 분산될 수 있지만 일단 중형의 어떤 고급 아파트 이미지로 봤을 때는 마곡지구가 선호도가 계속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가격이 얼마 오를까 이거보다는 일단 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계속해서 방어하고 또 시세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아무래도 마곡지구 엠벨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는 뭐 지금 뭐 한강자이 아파트가 조금 더 싸고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이런 유지선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거나 조금 더 벌어질 확률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꼭 마곡 7단지가 좀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면은 뭐 마곡 1, 2, 3, 4단지도 있고 또 아래쪽도 뭐 10단지 이상 되는 단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곡 엠벨리 주변으로 해서 변화 가능성이 좀 더 있다. 한마디로 조금 수요층들이 좀 고급 수요층들이 들어올 확률은 이렇게 좀 단지 가양자이처럼 독보적으로 있는 데보다는 일단 엠벨리 근처로 해서 형성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보다도 이 마곡동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 언저리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연락 주십시오. 네. 예, 자, 저희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분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쪽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매수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예. 예, 지금 9월 말에 이 집을 비워줘야 돼요. 만기가 그럼 돼서. 지금 거의 6월 말로 네. 향하고 있으니까 석 달 정도 9월 여유 있는 말, 거네요. 9월 말.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과천 내면 슈르하고, 네, 레미안 슈. 예, 동작구 동보센트리빌 1차. 네. 네. 흑석동에 있는 거예요. 네. 예, 1차. 예. 이제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더 나을라나 해서요. 앞으로 전망이. 예. 과천이냐, 서울 네, 흑석동이냐. 저는 들어가 살 거니까. 예, 예. 예. 사는 걸로 매수로 예. 한번 이제 초점 매수. 맞춰놓고 점검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네. 예.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서초예요. 서초요. 서초동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레미안 슈르 가격 좀 알아보셨나요? 예. 얼마 정도 가나요? 하여튼 8억에서 8억 5천, 8억대 중반 정도 전후로 예. 지금 형성돼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일단 두 단지를 지금 과천 레미안 슈르하고 예. 흑석동의 이제 동부 센트레빌 일단 예. 입지로 봐서는 서로 좀 틀린 곳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일단 제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다른 조건은 배제하고 일단 이 아파트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 좀 시세 변동을 예측해 봤을 때 동부 센트레빌 쪽으로 조금 더 손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 자, 일단 과천을 좀 봅시다. 이 과천인데 과천 지역 자체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7-1구역도 분양을 했었고 그래서 분양 열기가 좋고 또 그 지도를 제가 크게 보고 있는 이유는 아래쪽으로도 과천 밑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어떤 지금 분양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그렇죠. 과천 지역은 전체적으로 재건축으로 분위기를 변화하고 있고 또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되면서 주변이 계속해서 화제에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이쪽을 조금 이 지역이 나빠서가 아니라 레미안 슈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레미안 슈르가 최근에 가격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지역이 지금 말씀드린 재건축으로 대한 이주수예요. 지금 작년에 1단지, 6단지, 7-1 1단지 이런 지역들이 한 3,000세대 가까이 막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또 지금 바로 레미안 슈르 옆에 있는 2단지가 또 올 초부터 이주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이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 지역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금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 이거 지금 레미안 슈르가 3단지가 지금 2008년 9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 뭐 품귀 현상 내지는 뭐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 매가를 좀 많이 올렸죠. 그런데 이런 게 뭐 나쁜 지역인데 올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좀 빨리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본 거죠, 제 생각에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물론 예. 뭐 지금 그 작년에 공급했던 여기 7-2구역 같은 경우 예. 실질적으로 뭐 분양가가 뭐 평당 한 3천만 원대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 그렇죠. 지역이 앞으로 공급되는 이런 이주했던 단지들이 일반 분양을 한다 그래도 그 정도는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 30평대 가격이 거의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3년 후, 3-4년 후에는 이 예. 주변 지역에 새 아파트들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그 10억대 정도에 전후되는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레미안 네. 시루가 같은 시세를 유지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도 폭에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거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고요. 예. 지금 또 흑석동 제가 좀 보면은 예. 지금 흑석동 지역은 뭐 서초동 사시니까 뭐 더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서초 또 반포 쪽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 일단은 뭐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행정구역의 차이도 있지만 일단은 뭐 아직 동작구 지역이 어떤 큰 변화가 아직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 이 흑석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 반포권하고 뭐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이 흑석역 9호선 중심으로 해서 지금 7구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지금 동부센터 1차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역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시세를 주도해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이 흑석동 이쪽 지역이 훨씬 예. 더 좀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요. 아파트 예. 위치라든가 뭐 과천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그렇죠. 아파트끼리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쪽 흑석역 주변에서도 뭐 아래쪽 그 지역이 아닌 지금 예. 센트레버는 비교적 9호선 라인별에 있거든 라인 축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7단지하고 7구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흑석역 좌우로 해서 아무래도 시세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좀 정리해 봤을 때 두 지역 다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 아니면 뭐 약간의 좀 기대감을 좀 더 볼 수 있는 곳이 흑석동 지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예, 제 이해되십니까? 생각도 좀, 예, 그렇죠. 지하철 9호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황금 노선이 지나는 그곳 저희는 한 표 던집니다. 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자, 다음 전화 서둘러서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네,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지금 내다보고 계세요? 저희가요, 지금 네. 광명시 하안주공 1단지 예, 예. 아파트 20평짜리 하나 하고요. 예, 예. 지금 월세를 받고 있고요. 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군요. 예, 예. 그리고 목동 2차 우성 아파트 42평짜리 예. 전세를 놓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현재 송파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광명주공 아파트도 팔고 목동 2차 우성 아파트도 팔고 네네. 그래가지고 송파구에 집을 마련하고 싶거든요. 아, 예, 예. 네, 근데 이제 광명 하안주공 아파트가 언제쯤 그걸 좀 팔아야 될지 예. 뭐 좀 호재는 있는 건지 언제쯤 그거 좀 알고 싶고요. 목동 네. 2차 우성 아파트도 네네. 좀 알고 싶고 그래요. 매수하신 시점은 오래되신 건가요? 두 물건 다요? 하안주공 아파트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목동 2차 우성 아파트는 분양 아니고 샀는데요. 네네. 그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대표님 한번 바꿔드려 볼게요. 하안동, 그리고 목동 우성, 예, 보겠습니다. 대표님. 목동 2차 우성 아파트. 2차 우성 아파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죠? 지금 그래요? 말씀하신 하안주공 1단지, 또 지금 목동 우성 2차, 또 송파 쪽에 이게 매수 어떤 내용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일단 두 군데는 보유하시는 거고, 송파 쪽에 또 새로 이렇게 매수를 하려는 거고, 두 군데. 그걸 이제 매도 시기를 알아가지고 네. 여기서 팔으려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지, 뭐, 여러 팔려고. 지역이.
예, 지역이 좀 되게 굉장히 좀 분산이 돼가지고 설명드리기가 맞아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뭐 네, 참고로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드리고 시간이 좀 뭐 가능하시다면 제 세미나 때는 한번 오시면 제가 좀 성심성의껏 긴 시간을 갖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는 걸로 가름하고 일단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일단은 그 하안주공 1단지 여기 지금 월세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하안동 지역도 뭐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권이 뭐 대세 상승장이다 보니까 상승을 했지만 좀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광명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소형 단지가 있고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또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어떤 뭐 신설 역사라든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승했던 건 맞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저희가 예. 한 1억 9천에 아, 샀는데 그 사실 시점하고 따져봤을 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런 거고 2억 8천. 네네네. 한 2억 한 7, 8천 되는 가죠? 한 20평 정도 되면.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는 거는 사실은 이 광명 지역의 뭐 주거 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여기서 추가로 더 상승 여건은 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 무슨 얘기냐. 결국 이렇게 추가 동력이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있어서 추가적인 호재를 다 받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한 매도 시기보다는 어떤 다른 이전 계획에 따라서 옮기고자 하는 곳에 따라서 시점을 한번 잡아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매도 시점이 있지는 않는데 실거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목동 우성 2차 아파트 좀 보죠. 저 지도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갈산 그 택시지구하고 연계돼 가지고 굉장히 좀 이유가 있었어요. 아시죠? 저희가 거기를 떠나온 지가 좀 시간이 지나서.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 목동 우선 여기 2차 여기 있는데 위에 양천구청 쪽으로 위쪽에 있고 목동 신시가지는 아니지만 아래쪽에 어떤 뭐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는 또 목동 학군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예, 나쁜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저평가라고 좀 볼 수가 있었죠. 여기 시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예. 몇 평이에요, 여기? 42평이요. 얼마 정도 좀 최근에 뭐 알아보신 거는 있나요? 한 5억 8천 정도? 네, 7천 그리고 선? 네. 6억대 뭐 이 정도 뭐 선을 가겠죠. 뭐 이 정도 선 40평대니까 가는데 여기 제가 최근에 그 자이 아파트라고 최근에 분양을 했거든요. 바로 인근에. 네, 갈산도 알아요. 예, 거기가 분양가가 굉장히 좀 높긴 했었는데 7억대가 넘게 30평대인데도 뭐 7억 뭐 중후반 정도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목동 우성 2차 아파트하고 같은 뭐 비슷한 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인근 지역이지만 신규 공급하는 거하고 좀 오래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조금 더 가격 상승 여건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져요. 다만 여기 평수가 지금 조금 큰 평수라 중형 평수라 그렇게 좀 일반적인 지금 소형의 흐름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 정도 가격대라면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변과의 시세 균형선을 봤을 때 조금 더 상승폭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보유하시면서 내년 정도에 한번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 뭐 이 정도쯤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한번 다시 주시고 하안주공은 지금서부터는 계속 좀 보합 정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매도 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파 쪽이라 그러셨죠? 네. 예, 송파에 어디를 뭐 보신 데가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현재 사는 곳은 저기 파크데일 아파트라고 아, 예, 거여동 그쪽 위에요. 거기를 사든지 아니면 네. 거여 2단지 네. 동아해서 예, 예. 거여 2단지. 그 둘 중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이쪽 지역에 송파 지역에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참 드릴 얘기가 많은데 뭐 위례도 있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마천역 위쪽으로 지금 좀 얘기하신 송파 파크데일도 있고 또 거여 단지들도 있습니다. 1, 2, 3, 4, 5, 6 단지가 있고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지역의 힘은 큰 변화가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파크데일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좀 가격 상승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여 2단지라고 아까 하신 데는 제가 보기엔 내용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위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파크데이라고 이 지금 입지로 봤을 때는 거여 단지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데거든요. 물론 연식의 차이는 있어요. 그 위례 단지보다 뭐 연식이 많이 돼 있긴 했지만 여기 지금 1, 2단지는 뭐 소형이 1, 4단지는 소형이고 2단지, 3단지는 뭐 중형 내지 중대형이고 3, 6단지는 임대 아파트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일단은 거여역하고 거리를 봤을 때 아주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뭐 오래된 연차도 있긴 하지만 이 뭐 두 군데에서 고르자 그러면 저는 이 거여 2단지 아파트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니까 예, 그 방송 후에 한번 통화를 하시든가. 일단은 그 두 군데의 매도 시점은 잡아드렸고요. 이 송파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거여 단지가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님 꼭 부자 알겠습니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형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할 거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부동산 정보에 대한 궁금증은 02-2077-639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어떤 물건 준비해 오셨을까요? 양팔석 대표님, 어느 지역 준비하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리드하는 곳이 바로 강남 3구죠. 이 강남 3구의 유일한 뉴타운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여 마천 뉴타운입니다. 이 거여 마천 뉴타운 내에 1,000만 원으로 불과 단돈 1,0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매물인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뉴타운 지역입니다. 한때 뉴타운으로 진행이 되다가 해지 절차를 밟아서 해지되는 순간에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에서 신축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권이 나온다든가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그러한 내면적인 이유 때문에 이 마천 성당 구역이 현재 다시 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불과 1,0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신축 다세대 주택 소개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곳이네요. 예, 좋습니다. 잠시 후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자, 정형근 이사가 오늘 두 건 준비해 오셨죠? 네, 여러분은 매가 차익, 시세 차익이라는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시세 차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의 재건축 추진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단위계획, 지구 단위계획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개발로 가니까 단지 개발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단지를 한 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주 수요도 한 번에 발생이 되겠죠. 이 이주 수요가 한 번에 이동할 때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영등포구. 그중에서도 이 당산동과 양평동 일대 20개의 단지의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은 소형 주택까지 가격 여파가 미룰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본 매물은 역에서도 가까운 수익형 매물입니다. 도보로 역에서 30초 걸리고요. 그리고 101세대 대단지를 가지고 있는 수익형 매물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매물을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투자금도 굉장히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그런 단지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연금형 부동산 그리고 은퇴형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울에서 공실률이 가장 적은 지역이 바로 종로구 일대와 중구 일대 이 두 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상업지 분포도가 크기 때문에 주거 비율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 중에 하나는 중구 이곳 두 군 중에 한 군데에 속하는 지역이죠.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공실률이 적다는 거고요. 그리고 월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남과 비교했을 때도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지역. 오늘 동대문 패션타운 바로 앞에 최전방에 위치한 수익형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영등포구 당산동 다세대 주택 보겠습니다. 2호선, 9호선 당산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고요. 2017년 11월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고요. 9층 건물 가운데 8층이고요. 가격 볼까요? 매매 금액이 2억 8,4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영은 이사님의 첫 번째 물건입니다. 입지 여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은 입지가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가격도 메리트가 좋지만 입지가 굉장히 큰 점이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역에서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당산역이 어떨까요? 2호선 내선순환과 9호선 골든 노선이 합해지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신규로 지정된 아파트들 가격대도 굉장히 가격대가 높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수요 때문입니다. 여의도의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장인 인구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이쪽 당산역 일대에 거주를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젊은 인구가 많은 만큼 수익형 매물에 대한 매가는 나날이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향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일대 상권 인프라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9호선 라인 자체가 좌측으로는 마곡지구와 연결이 되고 김포공항이 연결이 됩니다. 우측으로는 바로 한정거장 앞이면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 인구 그리고 마곡지구의 인구까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영등포구의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일단은 많은 아파트 20여 개 단지에 생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수익형 매물에 있는 수요자분들이 생활하기 아주 좋은 역세권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양화대교를 건너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합정 있고 홍대가 있습니다. 상권의 메카인 지역 홍암 라인과 연결되는 이 양화대교도 한강 역세권 프로젝트 일환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특성에서 보면은 역에서 도보 30초라는 점이 이 모든 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매물 자체는요 수익형도 괜찮지만 시세 차익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여의도에 있는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 바로 이곳 당산과 영등포구 상단이 되겠는데 일단 당산역 일대 주변이 신규 아파트도 많고요. 그리고 20여 개 된 단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2030 플랜, 서울 도심 플랜에서 가장 노후도가 많고 지금 개발해야 되는 축이 어딜까요? 바로 영등포구 자체입니다. 영등포구 자체고요. 그중에 상단인 9호선 라인, 양평동 일대와 이곳 당산동 일대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업성이 나오는데 이유는 중공업 분포도가 양평동 일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평동 일대의 그 사업성 플러스해서 2030 플랜의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프로젝트까지 연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에 좀 집중을 해보죠.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죠. 건물 같은 경우에는 9층 세동으로 이루어진 단지형 건물입니다. 일단은 101세대의 단지 수만 해도 일반 빌라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에서도 가깝고 규모가 크니까 일반 브랜드 오피스텔과 비교를 해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과 비교를 했는데 가격 차이도
심화돼 있고 그리고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인해서 우수한 생활성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가깝고요.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 신혼부부가 특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할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요. 네, 일단 중요한 것도 매가겠죠. 마지막 매가입니다. 이 많은 여의도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가장 크게 큰 폭으로 매가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지역, 바로 당산역과 이 선유도 일대의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매가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2억 8,400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전세가 지금 현재 2억 4, 5천 정도 예상을 해보면 될 거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3,400 정도의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에 합정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매가가 3억대를 돌파를 했고요. 이곳 당산역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미 3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미 이 매물 자체가 선분양이고 101세대 대규모로 지어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적은 금액으로 영등포구 상단, 특히나 9호선, 2호선 당산역에 투자할 수 있고 여의도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 충분히 3억 중반 이상까지 가격대가 돌파할 수 있는 시점. 불과 1,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선점 투자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의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 주변 일대, 당산역과 선유도 일대 9호선 라인을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단에 5호선 라인 이하로 내려가서 물레 지역가이라던가 중공업지가 많이 분포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홍암 라인으로 이어진 양화대교와 그리고 이곳 하단에 있는 영등포 구청 역세권 사이의 지점에 있는 영등포 라인이 가장 투자 적합한 지역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점검해봤습니다. 당산동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시죠. 중간중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인데 02-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천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고요. 2017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하며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내다봅니다. 대표님 이제 재밌는 물건 열어볼까요? 입지 여건부터 점검 주세요. 네, 여기는 그 마천역과 거여역 5호선이죠. 여기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특히 다른 모든 것들을 빼고 현재 강남 3구의 유일한 뉴타운이 바로 거여 마천 뉴타운이죠. 거여 1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주를 마쳐서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주가 진행 중입니다. 이 마천 구역이 문제인데요. 그동안 반대가 심해서 실제로 마천 3구역이라든가 마천 성당구역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천 3구역도 다시 한번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곳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구역이죠. 마천 성당구역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추진위가 결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주변이 위례 신도시가 있고 또 오른쪽 상단 부분에는 가밀 택지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만 해도 이 30평대가 9억 원을 향해서 올라가거든요. 이만큼 주변의 여건들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또 문정법조타운이 지척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되는 그런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가치가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가치로 드러날 때 중장기 투자로 진행이 될 때는 1,000만 원 묻어드시면 정말 재미있는 물건이 될 텐데요. 이 주변 지역이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곳에는 프리미엄만 1억 5천대 이상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송파구 마천동 개발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소형 다세대 주택 빌라를 추천드릴 때는 가장 단기적으로 급속한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바로 이주 수요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거여 마천 뉴타운이 이주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3년 내지 5년 꾸준히 이주가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가밀택지 개발 지구와 위례 신도시 또 북위례 신도시의 개발 이미 홍보를 매스컴을 접해서 아시겠지만요. 이들 지역의 분양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사이 바로 샌드위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 두 번째는요.
대규모의 법조타운이 어디입니까? 바로 문정법조타운이 지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잠실 관광특구의 그 후광 효과가 바로 미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죠. SRT 수서역이 개통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역의 물동량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대규모의 활성화 조치에 직접적 수혜와 더불어 가락시장 현대화라든가 위례 신도시 및 가밀 택지지구의 후광 효과가 크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이미 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뭐고 필요 없죠.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은 주차장이고 2, 3, 4, 5, 6층이 주택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도 실제로 같은 투룸 다 같지 않죠. 거의 14평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거실까지 주방이 분리되는 이런 정도의 넓이가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는 뭐 CCTV라든가 또 보안문 이런 건 뭐 기본적인 거고요.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심하고 투자하시고 또 시설 관리와 입차 관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 수익에 대한 확신을 제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내부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으네요. 가격적인 측면도 챙겨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잘 지어져도 가격이 비싸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매매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2억 2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2억 2천만 원 확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불과 얼마입니까? 1,000만 원 투자합니다. 1,000만 원. 여기는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지가 됐어요. 해지되는 순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다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더더욱 그 가치가 높은데 불과 1,000만 원. 중장기 투자로요. 묻어두시면 정말 재밌는 물건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요. 여기는 월세 물론 가능합니다.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7천만 원인데요. 그냥 월세보다는 저는 차라리 자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실 때 1,000만 원짜리 여러 채를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속 있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너무나 매력이 많지만 그래도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진행되는 곳에 신축 주택을 공급하면 그 자체는 사실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축허가 자체가 나질 않죠. 그런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기는 이주수요라든가 이런 주변의 개발 효과에서 계속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인데 그냥 1,000만 원, 2년 뒤면 이미 뽑고도 남죠. 4년, 6년 정도의 뒤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될 때 그 가치 미루어 짐작해 본 건데 이 주변 지역에 현재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만 1억 5천대 이상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물건 점검했습니다. 마천동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시 확인하시죠. 벌써 마지막 정보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중구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흥인동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2017년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금은 2,800 내다볼 수 있겠네요. 자, 정 이사님의 두 번째 물건입니다. 흥인동이라는 동의 입지 여건부터 좀 점검해 주세요. 일단 흥인동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제 신당 역세권 주변의 상업지를 바로 보시면 흥인동이 어딘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동대문 패션타운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서 동대문 도매시장이 좀 있는 누전이라든가 APM 하단에 있는 신당역에서 도보 약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쪽에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앞에 최전방으로 1, 2분 앞에 동대문 도매타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수요자 안에 살 수 있는 임차인들은 여기에 근무하는 20만 명의 수요, 젊은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은 사장님들이 여기에 거주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무실 겸 주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변 일대보다 전세가랑 임대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동대문 패션타운과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변 일대에 뭐 왕십리
상암심리 옆에 왕십리 3구역도 지금 센트라스가 입주 중에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신당역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황학동 리모델링 계획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구도심이 신도심으로 바뀌는 뉴딜 사업의 가장 핵심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이 신당에 있는 중앙시장 쪽이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 있는 황학까지 이어지는 그 상업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지역 자체는요, 이 호재를 머금을 수가 있고, 또 좌측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대문 인프라가 있습니다. 방산시장을 통해서 뭐 옆에 있는 다시 세운 상가를 가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업적인 시설 라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동대문 역세권 주변 자체에 영화관 플러스에서 멀티플렉스, 그리고 DDP 같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 천연의 입지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접근성도 좋습니다. 동호대교를 통해서 약 5분 정도면 압구정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교통에 있는 편의성과 생활 편의성이 고루 갖춰진 생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 흥인동, 네. 개발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주변의 인접 동대문은 다 개발돼 버렸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지역을 주민을 해보면 동대문 패션타운 자체가 오래된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동대문 운동장을 DDP로 바꿨고, 그리고 앞에 있는 라인 자체도 상가들이 꽤 많이 변모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약 한 60% 정도가 변모가 됐고 아직 40% 정도는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헬로우시티 바로 옆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아니면 훈련원 공원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나라 패션 벤처 타운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용적률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긴 하지만 이곳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곳이 패션 벤처 타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동대문에 일하는 인구만 2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 옷의 40%를 생산해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의료의 중심 지역으로서 발돋움을 하기에 충분한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발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운 상가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을지로 라인 자체가 또 새로운 뉴딜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재개발 소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왕십리 재개발 끝나서 센트라스에 입주 중인 아파트가 꽤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익형 매물에까지 가격대가 미치고 있고요. 본 매물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이니만큼 거기에 있는 가격대 충분히 받아서 내년에 완공됐을 때 큰 매가 차익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라인 자체도 동대문 패션타운 바로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높고 안정적인 공실률이 없는 수익률이 영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가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뭐 여러 동으로 지어지게 되나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일단 두 동으로 된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지게 됩니다. 흥인동 자체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고요. 본 건물 자체가 거의 희소성 높은 거의 독보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동 13층 규모로 두 동이 올라가고요. 그중에 5층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에는 빌트인 구조로 풀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수익형 매물, 오피스텔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생활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 일대에 오피스텔과 비교를 해봐도 당연히 돋보이는 그런 건물의 외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신혼부부와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활 수요는 임차인은 누구냐? 바로 동대문 패션타운에 종사하는 쇼핑몰이라던가 그리고 상가를 운용하는 그런 사무실 겸 주거 용도로 쓸 그런 임차인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최전방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 황금성도 가장 높다 이렇게 반증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물건 점검할 때마다 세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네. 특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격 메리트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곳 중구 자체가 왜 그렇게 수익률의 1번지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강남 지역은 수익률 월세가 많이 받죠. 하지만 매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로 전환했을 때는 중구랑 비교를 해봐서 중구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구의 일부 지역은 더 높습니다. 매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실률 면에서는 오히려 강남보다 훨씬 더 앞서는 지역이 바로 중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희소 가치 때문에 공급 수요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공실률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매가 가장 중요하겠죠. 주변 일대 가격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본 매물에서 약 도보 5분 정도 걸리는데, 동대문역에 있는 매물들 보면 일반 빌라도 매가가 3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청구 역세권이라던가
신당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일반 빌라도 2억 9천에서 3억 정도의 매가에 지금 형성해서 분양이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매물의 매가는 2억 9,800입니다. 전세가를 예상을 해보면 본 매물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동대문 패션 벤처타운 바로 앞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주변 일대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고 2억 7천의 전세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2,800에서 3,800 이 정도 사이에 금액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2, 3천에 월 100에서 110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낮고 그리고 매가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할 점 간단하게 점검 주신다면요. 네, 유의할 점은 바로 이곳은 젊은이들의 도시입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동대문 패션타운에 20만 명이 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에서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요. 이런 고층으로 된 안전하고 고퀄리티인 건물이 당연히 가장 황금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흥인동 아파트 점검해봤습니다. 이 두 분 오늘도 알짜배기 이 매물 점검 드렸는데요. 실제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이쪽으로 오시죠.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77-6355번으로 문의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정영근 이사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드려요. 부동산 핵심 투자 전략과 지역 분석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되고요. 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점검드렸던 세 건의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전화를 주십시오. 방송 이후에도 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면 점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연근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자,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